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잡아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게 어떤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야구 캐치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맞네요, 이게. 뭔가 좀 연습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글러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만 아니면 이렇게 CG를 좀 항상 넣어드리고 싶은데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스토리 윤성혜입니다. 네, 정철상 교수님 소개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예. 스토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인사에도 좀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냥 지금처럼 하셔도 네. 이 컨셉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재미있게 말씀 전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류 광탈하는 구직자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스펙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서류 전형에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헷갈립니다. 주변에서 선배들에게 들은 게 많아서 새내기 시절부터 각종 공모전, 인턴 경험 등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취업인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대기업 인턴직으로 경험도 계속 쌓아왔고 해외에서 1년 동안 인턴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학연수도 했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서류 심사나 1차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헷갈리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펙이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목표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목표를 삼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갈등하는 게 이제 취업 전선에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취업이 다냐, 네.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장에서 총알이 이렇게 쏟아지면 일단 피하는 것부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겁내지 말고 일자리 도전해 나가던 과정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지한 고민을 해보긴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행동하면서 고민해보라 이런 말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야만 하는 일을 늦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고 엉뚱한 네네. 곳에 쓰여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책상 정리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맞아요. 그러신 경험 없으십니까? 괜히 지우개에 막 닦고 막. 네, 뭐 지우고. 책도 안 보는데 책 이렇게 책장에 집어넣고 먼지 털고 이러면서 역시 학생은 깨끗해야 돼 이런 거 하지 그러고 않습니까? 자요 바로. 그렇게 하고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역시 학생은 기본이 중요해 이러면서 기본기를 닦는다고 과제 범위에도 안 들어가는 제일 앞장부터 수학의 정석, 뭐 맨투맨 목차를 외우고 있어. 목차를. 목차 제일 앞부분만 봐가지고 나중에 책을 보면 앞부분만 때가 이렇게 잔뜩 묻어가지고 맞아요. 그랬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막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이 전부 뭐 다 중요하냐, 인생이 뭐 공부가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접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고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돌이켜 보면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는 그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노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당면한 과제를 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성현 대표님께서는 이 고민 사연 글 어떻게 보셨는지요? 무엇부터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4월은 무슨 달? 나는 만우절? 만우절. 네, 4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잔인한 달. 네, 4월은 T.S. 엘리엇.
맞습니다. 오. 네, 발음 좋으신데요. 야, 역시 교수님이세요. 네, 예.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서류 광탈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제일 힘들 때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구직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본인이 구직자라고 해서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계속 나를 비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반대로 너무 뭐 이렇게 사회 탓이나 세상 탓만 하면서 시니컬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팩트를 본인이 스스로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고용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자코리아에 등록된 구직자 건수가 구직 건수가 100만 건 정도예요. 그러면 구인 건수 한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거보다 적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네, 아무래도 네. 그쵸. 구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구인 건수 또한 100만 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1대1로만 대응이 되어도 아주 문제가 없이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 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뽑히고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군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스매칭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미스매칭이 급여의 미스매칭, 보상의 미스매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바로 지난달이죠. 3월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구직자들이 평균 희망 연봉이 3,005만 원이에요. 네, 3,005만. 그 중에서 남성이 3,138만 원, 여성 응답자가 2,8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한 50% 정도 이상이 지급 가능한 연봉 수준은 2,1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아유, 너무 했거든요. 차이 난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아놓고서. 예. 이제 그렇게 벌써 여기에만 보더라도 한 900만 원 정도의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들어가고 나서도 금방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기업은 힘들어하고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연봉 정도를 주는 곳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도 보면 네. 항상 연봉을 측정할 때 100대 기업 또는 대기업들만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늘 뭐 전체 평균보다는 대기업 평균 연봉을 보다 보니까 연봉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은 그쵸.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드라마도 네. 문제죠. 네. 우리가 다 재벌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직장인들은 평균 연봉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의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저 친구랑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연봉이 2,800만 원. 근데 나는 2,100만 원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라마에서는 다 억대죠. 드라마에서도 야근도 안 하고. 네. 아무튼 이런 미스매칭 현상, 연봉에 관련한 미스매칭 현상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미스매칭 현상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런 급여의 미스매칭이 있다 그러면 네네. 두 번째는 또 숙련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무 능력이 미숙한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회사가 요구하는 그 숙련도, 직무 능력과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는 직무 능력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회사는 아무래도 문제 해결 역량을 원한다고 굳이 모든 거 다 제쳐주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저 친구가 해결을 할까? 그게 계속 궁금할 텐데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토익 점수와 봉사활동과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어떤 달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열심히 어떤 것을 오랫동안 해서 달인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런 단순한 숙련도의 정도가 이제는 사실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계가 대신하니까. 그렇죠. 뭐 호떡 뒤집기의 달인 이런 것들 예. 그런 분들이 계속 살아남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정말 정밀한 어떤 기계의 장인이 되는 것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업무의 달인이 되는 건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맥도날드가 햄버거 로봇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햄버거 로봇을요? 네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로봇은 일단 24시간 일을 하겠죠. 예, 네. 예.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월급도 안 받습니다.
미국의 5대 대학병원에는 약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약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기계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처방전대로 30만 건 정도 제조를 했는데 오차 확률이 제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모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 인식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나는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진 일 혹은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으로 승부를 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미스매칭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결국엔 연봉 미스매칭 같은 경우는 당연한 현상이니 그냥 구애받지 말고 일단 지원을 많이 하자라는 결론이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런 스펙을 다 준비했는데 왜 안 되나요?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저도 막막하고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 중에서 1대1로 대응되는 지식, 뭐 예를 들면 김태진 MC의 키는 네. 170 조금 넘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정답, 네, 말하셨군요. 이렇게 정답이 있는 질문 같은 경우를 열심히 달달 외우는 건 사실 지금 시대에서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갖췄다라면요. 두 번째 또 이런 지식이 있죠.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떠어떠한 상태에서 선인장은 키가 몇 센치까지 자라겠느냐 이런 것들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세 번째 지식이 창의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도전은 조선시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그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3cm만 높았더라면, 낮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다. 되었을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그런 창의적 지식인데요. 그런 지식들을 지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하시면요. 아, 이 회사가 나를 안 뽑아주고 저 회사가 나를 안 뽑아준다라고 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너희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나는 그런 어떠한 소리나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말고 나의 능력만을 믿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펙이 좋은데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좀 점검해야 될 것 뭐가 있을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네. 햄버거 로봇이 나오면 로봇 앞에서 빅맥송 불러야 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예. 계속 들고 실제로도 그런 영향이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웃긴 하지만 일자리가 정말 갈수록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도 일자리에서 떨어지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더 세세하게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원한 직무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 스스로가. 예,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이 아닌 그래서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역량, 그 기업의 규모, 내가 지원하는 어떤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이 또 맞지 않았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이제 선택한 것인지 또 면접 방식이나 태도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근데 사실 혼자가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가. 네네. 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받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은 무료로도 상담해드리긴 하는데 유료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 상담 의뢰하시려면 학교에 가면 요즘 다들 취업 지원 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도움 받을 수가 있고 각 지역에 가면 고용 안정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상담 지원을 이렇게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한번 무료 상담해 주세요. 이분에게 좀 어떤 직종이나 직무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당장에 특정한 어떤 기업을 추천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네. 조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높은 조건의 대기업들만 지원하고 계신 것 같아서 중견기업이나 그 부분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맞는 조금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지원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도 좋으니. 네네. 예. 직종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걸로 보여서 해외 영업이나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좀 차분한 부분이 있어서 인사청무나 행정 지원 이런 업무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언급한 직업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전공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취미나 역량이나 강점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신다면 다양한 직종들을 선택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성현 대표님도 이분에게 자꾸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좀 위로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힘드시죠? 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하시던 거 계속 그대로 하시고요. 대신에 나 자신을 좀 더 믿으시고 내가 설령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단에 좀 많이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임지가 뽑은 좋은 직업 이렇게 하면 와 이러면서 이제 막 배우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뭐 유망 직업이라든지 앞으로 뜨는 직업 이런 얘기들 자주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취업은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업이라는 걸 다시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직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엔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도 자꾸 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키워드,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다, 스토리텔링이다, 아니면 뭐 유비쿼터스다 이런 말이 뜨면 어떤 그 키워드가 나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좀 더 깊어져야지 그냥 단순히 빨라지거나 그냥 단순히 능숙해지거나 하던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건 본인에게 의미가 없고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힘차게 이분에게 고민 해결의 시간. 왜 이렇게 주셔야죠. 벌써 다 끝나버립니까? 네. 실망은 하더라도 저는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될 때까지 지원하고 또 지원해 나가라!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TV 볼륨 갑자기 높아져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떨어져도 좋으니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